구강 내에서 회전력이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은 저작 시의 턱의 운동 때문입니다. 상하치열이고 하하치열인데요. 씹을 때 서로 포개진 상태에서 하하치열이 단순히 똑딱이로 물지 않고 전방,側방으로 움직이면서 저작을 하는데 비스듬한 방향으로 움직인 데다가 치열이 아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하치하의 교두끼리 서로 몰리면서 교합부하가 크라운의 교합면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회전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화학이 전방으로 움직이면 상하대합체의 교두는 반대로 후방으로 교합면을 꺾으면서 움직이는데 치열은 직선이 아닌 아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치하 회전력이 발생하고 이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혀도 씹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움직이면서 양쪽에 모두 반시계 방향의 회전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을 보면 하학대합체 교두가 상하치의 교합면을 꺾으면서 앞으로 움직이면 상하치열의 방향과 차이가 나죠.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치하 회전력이 발생하고 이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력이 발생하며 아울러 혀도 씹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움직이면서 양쪽에 모두 반시계 방향의 회전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악이 측방으로 움직이면서 저작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하악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움직일 때 옆으로 움직이지 않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육의 수축 방향이 그렇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하대합체 교두가 반대로 왼쪽으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하악치의 교합면을 꺾으면서 지나갑니다. 하악치의 방향이 이러니 시계 방향의 회전력이 작용하겠죠. 하지만 상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력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하악이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틀어지면서 움직이면 하악교두가 상하치의 교합면을 이 방향으로 꺾으면서 지나갑니다. 상하치의 방향이 이러하니 시계 방향의 회전력이 발생하겠고, 그러나 하악에서는 상하교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 반시계 방향의 회전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혀도 양쪽에 모두 꾸준히 반시계 방향의 회전력을 보탭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구강 내에서는 저작 시 그리고 혀의 운동에 따라서 회전력이 크라운에 작용하는데 그 양이 생각보다 커서 최소한 지대주를 풀어낼 수 있고 골유착이 약하면 픽서처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픽서처에도 회전 방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회전 방지 구조가 커팅 엣지밖에 없는데 만약 골유착마저 약하게 되어 있다면 크라운을 각각 따로 하지 않고 브릿지로 해서 픽서처를 하나로 묶는 게 유리하겠죠. 회전축이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이 되면 회전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픽서처가 돌까봐 걱정이 되는 경우는 회전 방지가 되는 지대주가 완전하게 결합됐을 때 뿐이라서 보통은 지대주가 돌아서 결합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대주가 픽서처보다 회전 방지력이 작은 데다가 이마저도 불안정 결합이 되거나 회전 방지가 안 되는 지대주를 연결하는 경우가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회전 방지가 안 되는 지대주는 완전 결합이 되어도 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대주에는 회전 방지를 위한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대주는 통상적으로 회전 방지 구조, 즉 육각형의 핵사가 있기 마련인데 없는 것을 난핵사 혹은 라운드 지대주라고 합니다.
헥사버트를 쓰는 것이 정석이라서 동그란 라운드 지대주는 처음에는 없었는데 필요하니까 나중에 만든 것이고, 따라서 제법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라운드 지대주가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대주 연결이 쉽다는 것입니다. 뼛속 깊이 심은 경우는 헥사 지대주는 이렇게 완전 결합되기가 어려운 반면, 라운드 지대주는 결합 나사를 돌기만 하면 지대주가 잇몸과 뼈속을 씩씩하게 밀면서 들어가고, 또 헥사끼리 서로 맞물리게 맞출 일이 없어서 손쉽게 완전 결합이 됩니다. 결합 나사의 나사 결합력에 있어서 나사머리 부분이 지대주 단턱을 아래로 압박하면 지대주의 깔때기 모양의 삽입부와 픽스의 내벽이 서로 맞닿으면서 수직 및 수평 고정이 됩니다. 그러나 회전 방지력은 서로 간의 마찰력과 나사 결합력 밖에는 없어서 약합니다만, 어쨌든 나사만 안 풀린다면 약하긴 하지만 회전 방지가 되고는 있죠. 그러나 이 경사부에 집중되는 수직 및 수평 교합 부하량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회전 방지까지 감당해야 하니 내부 결합형 피스처 외벽이 밖으로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름과 교합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름 4.8mm 이하는 보통 8년 안짝에 외벽이 밖으로 늘어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외벽이 살짝만 늘어나 있지만 마찰력이 사라지니 회전 방지력이 없어져서 지대주가 회전력을 받아서 돌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합 나사가 누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대주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회전 방지력뿐만 아니라 수직 고정력도 사라졌으니까 교합력을 받아서 지대주가 아래로 살짝 침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나사는 안 풀렸는데 지대주만 헛도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지대주에 작용하는 반칙의 방향의 회전력이 마찰력에 의해서 결합 나사의 머리에 전달되어 결국 나사가 풀리게 되니 지대주가 살짝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를 다시 쪼아도 이미 외벽이 늘어나 있으니까 다시 나사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른바 조립형의 결합 구조의 문제에 섬하게 불과하죠. 지대주가 흔들기 시작하면서 외벽이 밖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나사가 더 풀리고, 그래서 지대주가 더 크게 흔들리면 결국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또 결합 나사가 부러질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픽스처가 부러지는 것이 조립형의 결합 구조의 문제입니다. 반면 헥사 지대주는 완전 결합만 시켜주기만 하면 외벽이 살짝 늘어나더라도 아직까지는 헥사끼리 맞물려 있어서 지대주가 아래로 침하되지도 않고 또 돌지도 않아서 나사가 풀리지가 않고, 여기서 완전히 더 늘어나야만 지대주가 돌아서 나사가 풀릴 것입니다. 따라서 결합 구조의 문제가 라운드 지대주보다 훨씬 천천히 진행이 되니까 지대주는 역시 헥사 지대주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헥사 지대주도 만약 불안정 결합이 되면 지대주의 고정력이 라운드보다 오히려 못합니다. 그래서 외벽이 늘어나지 않아도 지대주가 쉽게 돌아서 라운드 지대주보다 나사가 더 빨리 풀릴 정도니까 결과가 더 나쁩니다. 그래서 A 학점을 받으려다가 자칫 F 학점을 받기보다는 안전하게 C 학점이라도 받지 않은 식으로 라운드 지대주를 쓰는 것인데, A 학점을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듯이 헥사 지대주를 완전 결합을 시키려면 전반적인 시술 과정이 까다롭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라운드 지대주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째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조립형은
절개 방식으로 필요하면 골석제를 하면서까지 심어야 하기 때문이죠. 무절개로 심다 보면 자칫 깊게 심을 수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지대주 결합 시 잔존 골벽에 경사진 커퍼가 걸려서 픽스처끼리 헥사끼리 서로 맞물리지 못했어입니다. 둘째, 식립이 제기피로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잇몸의 힐링이 지대주의 지름과 커퍼 길이와 똑같이 되면서도 염증이 안 생기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헥사끼리 서로 맞물리게 끼우는 것은 구강 밖에서 두 손으로 잡고 해도 얼른 되지가 않습니다. 좁은 구강 내에서 그것도 어렵게 한 손으로 다 끼워지더라도 잇몸의 크기와 지대주 크기가 딱 맞지 않으면 방해가 되어서 지대주가 위로 살짝 들리면서 헥사의 맞물림이 빠져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사 연결되고 나면 지대주가 나사 결합력에 의해서 일단은 고정이 되니까 완전 결합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잇몸을 절개해서 완전히 벌려놓고 지대주를 바로 연결해서 아물게 하는 것도 별로입니다. 완전 결합은 되지만 잇몸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어서 염증이 잘 생기게 아물어서입니다. 게다가 절개를 해서 연결하면 보통은 잇몸이 지대주 마준 위로 올라타서 아물기 때문에 커프 길이 선택한 어미마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절개 방식으로 잇몸을 작게 열고 연결을 해야 커프 길이 그대로 아물고 또 압박이 되어 잇몸이 염증이 되어서 좋은데, 문제는 헥사 결합과 잇몸의 방해 때문에 헥사 지대주는 이런 식으로 완전 결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대주 대신 돌리기만 하면 잇몸을 벌리면서 다 들어가는 힐링 어바트를 무절개 방식으로 연결해서 간접적으로 잇몸을 아물게 한 다음 지대주로 바꿔주는 방법을 씁니다. 대신에 지름과 커프 길이가 똑같은 힐링 어바트를 써야겠죠. 하지만 힐링 어바트를 쓰더라도 잇몸이 이렇게 아물게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픽스처를 절개 방식으로 심으면 잇몸을 무절개로 작게 여는 것 자체가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둘째가 무절개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이즈의 힐링 어바트를 매일매일 쓰기 위해서 치과에 구비해야 할 개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하나만 쓴다고 하더라도 지름이 3종류, 길이가 4종류만 해도 12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자가 끼고 하니까 2주 후에나 회수가 됩니다. 그 다음날 이후로도 열흘 동안 매일 같은 사이즈를 쓸 수도 있으니 도합 120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일회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최소 12개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즉시 보충이 돼야 하니 결국은 개수가 비슷한데 비용은 더 들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만 쓴다고 해도 이러니 여러 개를 써야 한다면 제대로 구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 이 사이즈가 없어서 이보다 작은 힐링 어바트를 써서 지대주보다 작게 잇몸이 아물면 헥사 지대주는 불완전 결합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헥사가 없는 라운드 지대주는 나사를 돌기만 하면 힐링 어바트처럼 밀고 들어가니 완전 결합이 된다는 이점이 있죠.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힐링 어바트를 안 쓰고 라운드 재주를 바로 연결하면 잇몸의 힐링과 지대주 연결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픽스처를 절개 방식 심은 경우에는 무절개로 연결하는 데는 역시 에러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라운드 지대주가 계속 쓰이고 있는데 대신에
지대주가 돌아서 나사가 풀리거나 침마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피로 심어진 경우에는 나쁘지만 그냥 이렇게 깊게 심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헥사지대주를 써서 불완전히 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래서 나쁘지만 필요해서 쓰니까 하나의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초보일 때는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썼죠. 그러다가 경력자가 되어서 불완전 결합이 잘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라운드는 물론 심지어는 솔리드 바트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점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였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해서 조립형은 절개 방식으로 심고 헥사지대주를 쓰는 것이 어렵고 까다롭긴 하지만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완벽하진 않고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개 방식으로 심고 나면 지대주가 완전 결합은 되지만 잇몸의 힐링이 염증에 취약하게 아물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 정기적인 잇몸의 소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염증이 덜 생기게 잇몸이 아물려면 힐링어 바트를 무절개로 연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픽스처를 절개 방식으로 심으면 무절개로 잇몸을 작게 열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절개를 해서 연결을 하면 잇몸의 염증이 취약하게 아물게 되니 정기적인 잇몸의 소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절개 방식의 픽처 식립의 딜레마이자 단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절개로 픽처치를 심으면 무절개로 힐링어 바트를 연결하기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